네, 아들 버리기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코피노, 그러니까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속여서 필리핀에 내다 버린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서 기자, 필리핀 선교사한테 맡겼다던데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다. 이 거짓말에 다 속은 건가요? 맞습니다.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때는 2014년 11월이었는데요. 아빠와 함께 10살 아들이 필리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인 선교사를 만나는데 당시 아빠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은 듯한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 엄마가 필리핀인이었는데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나 혼자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안 되고 또 돌볼 처지가 안 된다면서 한인 선교사를 찾은 거죠. 아빠는 당시에 실제로 이 한인 선교사에 대한 사전 정보도 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도 이 선교사도 딱한 사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한 의심은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 그럴싸한 게 거짓말을 한 게 내가 일용직 노동으로 번 돈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내놨다면서요. 이 아빠는 이 선교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이제 후원금이죠. 네. 3,500만 원 정도를 내가 진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버는 건데 아이를 위해서 내놓는다 하고 시설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했어요. 필리핀에 아이가 있는 동안에 뭐 사망의 결과가 있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절대 안 물을 테니까 맡아만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 아빠가 친아빠잖아요. 무려 4년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다면서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2004년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첫째 아들 녀석이 2004년생입니다. 2014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에 대해서 이영만리 필리핀에 두면서 거기에서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사망 면책 각서를 쓴다? 저는 도저히 부모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한 3,500만 원이라는 걸 후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4년 정도로 나눠보면 그리 큰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위를 봤을 때에 처음부터 아이를 거기에 그만큼만 돈을 주고 버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비정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선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아빠가 아예 아들의 여권도 가지고 갔고요. 귀국 후에 본인의 연락처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두절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간 건데 결국 선교사가 아무래도 이거 수상한데 라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필리핀에 아들을 맡기고 나서 아들의 여권을 이제 들고 귀국을 한 거예요. 이 비정한 아빠가. 그리고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아들의 이름까지 개명을 하고 개명을 하기 전에 이름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국하고 자기는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면 계속 이제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심적 상태가. 건강 상태라든가요. 네,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정신병도 악화되고 결국에는 왼쪽 눈까지 실명이 되는 실명까지 네, 했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처음에 맡았던 기관에서는 수소문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로서 이 사실이 재조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다가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외교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외교부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부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 데려오고 코피노가 아니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 한국인이었어요. 또 엄마도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엄마 멀쩡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도 한의사였답니다. 일용직이 아니었어요? 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큰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과 아내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는 갖다 버리고 자기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서 기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데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2004년에 금쪽 같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겁니다. 사실 필리핀에 아이를 버리기 전에도 두 차례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11년에도 이 집에서 1시간 거리인 경남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일종의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떠넘긴 거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이 원장이 전화를 합니다. 부모를 찾은 거죠. 이 아이의 정신 상태가 조금 심각하니까 부모에게 아이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번에는 한 사찰에 아이를 데려가는데요. 이 충북에 있는 사찰에 역시 일종의 양육비를 주면서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사실상 방치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도 문제지만 이때 사찰에 갔을 때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나이예요. 분명 교육청에서도 입학 연령을 알고 있었고 입학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보낸 게 처음이 아니라 재차 계속해서 아이를 버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 분명히 부모가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느껴질 것 같거든요. 아이가 뭐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가족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아이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나를 데려다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아빠한테 보내지 말라. 이렇게 사정을 해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은 아들을 지금 아동 보호시설에 맡겼고요. 부모는 접근 금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들은 지금 뭐 이 겸사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좀 받고 있고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뭐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정말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부모들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변호사님? 아니요, 전혀 그런 정황은 없고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부가 부부 둘 다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필리핀 전에 절에 보냈어요. 사찰에 보냈는데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었다고 템플스테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 능통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면은 자신들은 아이를 유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유학비로 3,500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참 이게 천인공노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비정하고도 뻔뻔한 부모, 결국에 아동 방임 그리고 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